늘 긴장되는 순간이죠. 5분 남았습니다. 8시 55분이고요.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닌데 하락 움직임을 또 벗어내지도 못합니다. 양시장 여전히 파란불이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0.25% 하락으로 2697.74포인트 선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2700선을 사수하나 싶었는데요. 오늘 시초가부터 2600선대 후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폭이 깊지는 않은데 이렇게 레벨대가 바뀌면은 약간은 좀 침울해지죠. 오늘장 전거래일 대비 7포인트 정도, 한 5에서 7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하락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이 낙폭이 상당히 좀 깊게 나왔습니다. 오늘 밀리면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게 되고요. 직전 저점은 835.55포인트입니다. 오늘 추가 하락 예고되고 있는데요. 낙폭도 꽤 나옵니다. 0.74%, 6.3포인트 전일 대비 밀려난 846.49포인트 정도 선에서 형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어제 연장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에너지 쪽 그리고 특히나 상품 쪽에서는 어제는 천연가스라든지 국제유가가 오전장에 강하다가 오후장에 이 곡물 관련된 종목 그리고 구리를 중심으로 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 이렇게 상품시장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됐다면 오늘 장 초반에는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연 돋보이는 흐름으로 그룹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지바이오 있습니다.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사료 6% 정도, 효성 OMB도 6% 정도, 그리고 팜스토리도 약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 역할을 해왔던 미래생명자원 이 종목도 오늘 오르면 닷새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현재는 1.7%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이렇듯 곡물,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란히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종료 같은 경우도 4% 정도 플러스권이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 상당히 강한 움직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는 이 중소형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펜 엔터프라이즈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의 사이즈 작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난해 흑자 전환했답니다. 그 소식에 바로 상한가까지 튀어오르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즈미디어도 개별 호재가 있습니다. 100% 무중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장 18%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 뉴스 있는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가 매물로 나왔다라는 보도가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나왔습니다. 폴리미드 필름 세계 1위의 이 PI 첨단 소재 원래부터 태생부터 이렇게 합작사였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PI 첨단 소재 오늘은 4%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품 시장 연동되는 종목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쪽에 GSE 오늘장에서도 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 상한가 마감이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7%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미늄 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알미늄 쪽으로는 조일알미늄하고 알루코가 3에서 4% 정도 상승하면서 여전히 상품시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뜨겁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관련해서는 어제 오후에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풍산이 오늘 약 2% 정도의 상승권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종목군들 이구산업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은 또 힘이 빠져 있어서 연속성에 있어서는 본장 시작하면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시장 분위기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UNI라는 종목도 오늘장 계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갈 만한 시세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앞서서 3일 연속의 상한가였고 오늘장도 좋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소 엇갈린 흐름 예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러스권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약보합권으로 두 종목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 여전히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는데 어제 4% 가깝게 밀렸죠. 오늘 약간 더 밀릴 것 같네요. 0.65%의 하락으로 46만 원 선에서 출발선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보통 요즘에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하고 시소게임이더라고요. LG화학의 호가가 괜찮습니다. 오늘장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로운 재료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긴장 국면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들로는 오늘 밤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물가지수 좀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수소기업 ETF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수출입 물가지수 나오게 되고요. 실적 발표로는 펄어비스는 개장 전에 실적이 나왔죠. 그 밖에도 뭐 아시아나라든지 FNF 실적 일정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때는 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본장은 플러스권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7% 상승하고 있습니다. 10포인트 오르면서 2,700선은 사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716.40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증시가 거의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왔다, 슬슬 사자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오늘장 조금 더 반등 탄력이 붙게 될까요? 이것이 확실한 바닥일까요? 일단 오늘 아침은 기분 좋게 기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3거래 만에 상승 전환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 0.8% 정도 동시효과 구간에 밀려 있었는데요. 본장 시작하니까 상승세 동참하고 있습니다. 0.55% 오르면서 857.5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특이 동향이 있다면 지수가 밀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괜찮았고요. 개인이 좀 팔면서 증시가 밀리는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얇다라는 수급적인 특징이 있었죠. 오늘 포지션상으로 보자면은요. 약간 좀 엇갈리는데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이 77억, 외국인 쪽에서 21억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만 10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좀 많이 사가지고 저희 수급인에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해봤었는데요. 연기금 수급 연속성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오늘도 90억 정도 연기금이 사면서 출발해서 기관 매수의 대부분이 연기금 자금인데요. 자금 집행이 꾸준히 좀 이어질지 아니면 초반에 이렇게 좀 집행이 되다가 또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 기관 수급 포지션 변화 나오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해서 쌍끌이 매수입니다. 어제 외국인 매수가 거의 1,000억 가깝게 유입이 됐었죠. 오늘장 연속성 확인하면서 35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21억 원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 5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대체적인 구도는 어제와 다소 좀 비슷하게 개인이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상황, 거래소에서 매수 규모가 20억 정도로 제한적으로 프로그램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프로그램에서는 뭐 이렇다 할 동향이 안 나옵니다. 12억 정도의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양쪽 모두 다 매수 규모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도 보시죠. 양쪽 지수가 소폭이나마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업종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거의 절반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섹터부터 보시죠. 가장 강한 업종은 바로 운수 창고입니다. 업종 지수 0.7% 오름세를 나타내서 뭐 단연 돋보인다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고요. 그래도 시장 대비로 좀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운임지수 다시 바닥에서 오른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HMM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HMM 컨테이너 시황 정상화가 될 거다 뭐 이런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해운 섹터 전반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쪽에서 항공보다 오늘 해운이 좀 더 낮습니다. 항공도 꽤 괜찮고요. 다음은 섬유의복입니다. 0.44% 상승하면서 업종지수 플러스권이고 서비스업 섹터, 운송 장비, 화학 섹터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비슷비슷한 탄력이고요. 1% 넘게 오르는 압도적으로 오르는 섹터는 없습니다. 하락 쪽으로 가보셔도 오늘 시장 분위기가 눈치를 좀 많이 보네요. 하락 섹터도 1% 넘게 밀리는 업종은 없습니다. 가장 크게 빠지는 쪽이 의약품인데 0.82%의 제한된 하락세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음식료품, 보험, 금융, 의료정밀, 증권 순으로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철강금속도 지금 약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시총 상위주들 좀 섞여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고요. 눈에 띄는 점은 LG화학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밋밋합니다. 제한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오늘장에서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65만 1,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LG화학이 양호한 흐름이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르든지 내리든지 1% 안팎의 움직임인데요. 삼성전자입니다. 100원 오릅니다. 그래서 74,000원 부근이고요. 하이닉스는 2% 정도 하락하는데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키옥시아 반사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닷새 연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13만 원 선 부근에서는 좀 저항에 부딪히네요. SK 하이닉스 그래서 오늘 비교적 톱10 가운데서는 이 종목이 지금 낙폭이 가장 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6만 원이 과연 바닥일까요? 오늘 장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6% 정도 하락한 46만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1%대 고른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권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도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는 1에서 3% 정도 이렇게 등락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징은 개인주가 강하다입니다. 개장 전 포인트에서 펄어비스 실적에 대해 최현주 전문가님이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펄어비스 오늘 주가 반응도 꽤 괜찮습니다. 실적이 괜찮았다. 그리고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끄덕끄덕 동의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장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98,2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1%대, 위메이드 2%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톱10 내에 속해 있는 게임주 세 종목은 나란히 플러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의약품이죠. 의약품 섹터 별로 안 좋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HLB 쪽도 조금은 부진하고 2차전지 소재의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은 상승과 하락 종목, 그 사이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밖에 안 봤는데 7분 지났는데요. 양쪽 지수가 그새 하락으로 돌아서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내심 양쪽 지수가 오르길래 상승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딱 데이터를 봤는데 하락이 더 많습니다. 현재는 1,223개 종목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833개 종목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지금 하락으로 지수가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약간 아쉬운 모습 가운데서 코스피 지수도 2,700선이 이탈된 모습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5분의 2가 오르고요. 5분의 3은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한 40% 정도만 오름세 나타내는데 하나씩 보시죠. 지금 그룹핑되는 쪽은 역시나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동시호가대 구간에 말씀드렸던 쪽이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은 천연가스 그리고 국제유가 이쪽보다요. 곡물과 비철금속 쪽 이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 될 텐데 그동안에는 미래생명자원이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면 오늘은 이 종목이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장의 완장이 효성 OMB에게 넘어간 걸까요? 지금 효성 OMB는 20% 정도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오르는 종목군들 이지바이오도 11%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유도 좋습니다. 14% 정도의 오름세고요. 팜스토리 9%대, 조비도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음식료 쪽이기는 한데 한국 맥널티하고 보라티알 비슷한 업체들이죠. 그런데 이쪽까지도 음식료로 좀 확산되는지 여부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사료, 사료비료 쪽 다 강하고요. 사조동화원 이렇게까지도 지금 강세 움직임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사료도 플러스권이고요. 남해화학도 한 3에서
20%뭐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다 상승권의 흐름이고요. 다음은 이쪽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쪽에서는 PJ메탈이 가장 강합니다. 이 종목이 1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알루코 6%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일알미늄 5%대, 삼알미늄도 5%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종목 쪽 가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하한가 종목이 없고요.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KCC가 많이 빠집니다. KCC 지금 16% 정도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KCC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좀 어긋났다. 사실 데이터만 보면 엄청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3,827억, 전년 대비했을 때 185%나 증가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4분기만 떼놓고 보면은 컨센서스를 못 맞췄다고 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본장 시작했는데도 분위기 그대로네요. KCC 16%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꺾이네요. 어제 급등을 했던 중앙에너비스 13% 급락이고요. 한국석유도 10% 정도의 하락이고 천연가스 쪽에 대성에너지도 10% 정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품 시장 관련된 종목분들 매기의 빠른 이동, 이 부분은 빠르게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예, 게임 업종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게임 업종 제일 강한 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펄어비스입니다. 지금 5% 중반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약 2%대 상승. 유메이드도 지금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지금 한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까지 보면은 컴투스도 한 2% 중반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시 펄어비스가 강한 거는 실적 추이가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나아지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연간으로 못 미쳤지만은 역시 분기별로 좀 뜯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그랬는데 조금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기간 조정, 매물 조정 좀 거치면 가격 조정 거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오늘같이 급등하는 날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추세의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좀 시기는 조금 3월 이후로 조금 늦춰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주 먼저 봐주셨네요. 그러면 윤정식 부장님은 어떤 쪽 보고 계셨어요? 네, 이 전기전자 중에서 SK 하이닉스만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사실 거의 없는데 SK 하이닉스만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낸드, 일본과 미국의 이런 반사이익에 따른 그런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 상반기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오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랑 좀 같이 보면 삼성전자가 다른 사업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는 쉬지 않고 좀 올랐다는 부분들이 오늘의 좀 조정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SK 하이닉스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있다, 아니면 반도체가 나빠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 시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 지금부터 많이 빠져봐야 한 1, 2% 정도 더 빠질 것 같은데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오늘 팔고 있는 한 600억 정도의 순매도 중에 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한 3, 400억 정도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전일 환율이 사실은 좀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시장 막판에 갑자기 한 7원 정도가 좀 빠지면서 1191원으로 마감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전일 막판에 하락했던 부분들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갑자기 움직였던 부분은 전일 같은 경우 외환 당국의 이 미세 조정이라 그러죠.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조금 들어오면서 환율이 좀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환율 한 1120원, 1200원 정도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외국인의 매도나 매수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크게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증시 그렇게 밀리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많이 빠져서 궁금했었는데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있었군요. 전기전자 섹터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핫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핫한 만큼 또 한번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곡물 쪽이 강한 움직임이고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금세 또 싸늘하게 식어 있어서 어제 혹은 또 근래 들어서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또 손실을 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국제 유가하고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 봐주세요. 최은주 전문가님. 네, 오늘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 보고 있습니다. S오일이 지금 2% 중반 정도의 약세고 중앙에너비스 보면은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12%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보면은 흥구석유도 지금 한 5%, 6% 정도 하락. 지금 일단 유가 관련주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뭐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업종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유가가 어제 한 2% 넘게 지금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종 뭐 엑슨모빌, 마라톤 오일, 뭐 대번에너지 뭐 전부 다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 에너지 업종 이쪽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만 우리나라 실시간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다른 거 사람보다 한 발짝 빠른 매매 결국에는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곡물 관련 주식에는 오늘 조비가 오늘 제일 강한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한 약 1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에너지, 천연가스 이쪽뿐만이 아니라 뭐 알루미늄, 구리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밀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조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뭐 마감이 어떻게 끝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오늘 상의 지금 차트 모습은 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접근은 좀 불가하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전쟁 관련이 있으면 금방 소멸되기 때문에 저는 차익을 실현하실 분들은 실현하시고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꺾이는 거 보고 하셔도 되니까 조금 가지고 계시고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좀 자제하자라고 또 의견을 주시네요. 이렇게 상품시장 전반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락이 펼쳐지는 종목 근래 들어서는 계속 봐드렸던 것 같아요.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이렇게 실적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렸는데 KCC가 오늘 또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 좋아서 또 주목받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KCC의 급락은 어떻게 보세요? 윤정식 부장님. 네, 이 실적이 뭐 두 번째로 사실 중요하죠. 전망치가 가장 중요하고 실적이 이제 최근에는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오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도 전망치가 좋으면 이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좋아도 전망치가 좋지 않으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은 사실 전망치가 좋은 게임주들은 주가가 좋죠. 오늘 펄어비스처럼. 그래서 실적은 뭐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중국 기대감, 뭐 IP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22년도에 상당히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게 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KCC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눈높이를 하회했고요. 전망치도 사실은 이 매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망치와 실적 두 가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KCC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거의 주가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바닥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뭐 굉장히 많은 하락에 대한 하락은 뭐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낮은데 반등의 가능성은 더 낮아서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세요, 그럼? 네, 뭐 추가적으로 사실은 주가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봤자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반등을 위해서는 최근에 만족시켜야 되는 그 두 가지 실적에 대한 전망치와 호실적인데 두 가지가 다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힘들고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떨어진 자리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운주들 점검하겠습니다. 해운주도 꾸준히 추세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는데 근래 들어서 좀 들썩들썩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오늘 페노션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이 부담스럽다라면서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를 냈습니다. HMM에 대해서는 또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해운주들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우님 그동안에 많이들 안 보셨을 텐데 요즘에 해운, 우님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페노션이 지금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HMM도 지금 약 5% 정도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운임지수를 보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뭐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등락보다는 지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지금 그러나 이제 BDI 운임의 영향을 받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90% 정도 최고점 대비 하락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그 90% 정도 BDI가 하락해서 페노션이 상당 부분 하락을 했는데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좀 본 것으로 보고요. 일단 뭐 지금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은 나왔지만은 가격적으로 조금 싸 보인다 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지금 반등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등하는 것 같고 지금 HMM하고 페노션 실적은 괜찮습니다. 특히 HMM 같은 경우에 실적이 그냥 아주 그냥 탁월한데요. 뭐 지금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10조가 넘는 연간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하면서 저는 페노션은 저기 HM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감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감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한 20% 정도 감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뭐 여전히 5조 원대 후반, 6조 원 초반 정도의 결국에는 6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는 한 2만 원 초반 이 정도면은 상당히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이었기 때문에 상승해서 지금 한 2만 5천 원, 6천 원 정도 가고 있는데 한 2만 원 후반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만 원 선은 좀 저항이 좀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음료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보통은 음식료를 같이 묶어서 보거나 아니면 주류를 보는데 오늘은 주류하고요. 음료, 뭐 커피나 차 이쪽 함께 묶어서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이 가격 인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오늘도 상황이 비슷하고요. 뭐 무화기 10%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제주 맥주도 5% 정도의 상승권, 풍국주정이나 보혜양주나 이쪽도 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한국 맥널티하고요, 보라티알 뭐 이런 종목군들은 또 스타벅스에서도 커피 가격을 올리고 나서 커피빈에서도 인상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커피 전문점들이 줄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 음료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오늘 강한데요. 원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해 주세요. 윤정식 부장님. 네,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는 가장 좋은 거는 제품 가격 인상입니다. 이 가격 인상을 통한 호재가 1번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처음에는 주류 가격 인상으로 시작을 했죠.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음식료 업종이 한번 움직이다가 커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경기 방어주적인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로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낸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기술주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주 성격으로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가격에 대한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대안 성격이 이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에 코카콜라도 좀 오름세 나타내는데 필수 소비재 성격으로 좀 대안주 성격으로 오름세를 나타낸다,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또 점검을 해주셨네요. 오늘 장 지금 양시장은 보합권 정도 내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두 분의 팁을 좀 들어볼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장은 어떨 거라고 좀 보세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상승과 하락 좀 출렁출렁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설 때는 굳이 뭐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빠질 때마다 사모으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지수 조금 아래쪽으로 하방은 조금 있는데 저는 오전장 매매보다는 결국에는 오후장 좀 1시 넘어서 추세 보고 진입을 결정하시는 게 차라리 좋아 보입니다. 너무 오전장에 성급해서 뭐 단기간에 시세 차익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스윙 관점으로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좀 여유를 가지면서 오후장에 뭔가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팁을 주시네요. 윤정식 부장님은요? 네, 저도 좀 마찬가지로 이 시장은 굉장히 매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종목이 굉장히 좀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매매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들 막 따라가서 좀 짧게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한숨 내쉬면서 좀 천천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최근에 이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사모으시거나 아니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는 종목들 좀 조정 나왔던 이 가격이 좀 싼 종목들도 분명히 매력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천천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반등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후반에 가서 좀 매매하시는 전략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지네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전 초 분위기 봤습니다. 아직까지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무언가 해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좀 지켜보다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오후장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네요. 그러면요, 잠시 또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 막판에 원달러 환율은 왜 그렇게 밀렸는지,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점검해 볼 텐데요. 아스테린베스트의 이주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장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어제 환율이 장 막판에 급락하면서 1191원 10전, 전 거래일 대비로는 무려 7원 40전이나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환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즉 지정학적 리스크에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1200원 선에서 계속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위험 회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상승폭을 점차 줄이면서 오후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아무래도 1200원 부분에서는 달러 매수 수요가 줄어들면서 특히 상단에서는 내구 물량이 환율을 누르면서 전반적으로는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5원가량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달러 매도가 나왔고요. 또 외국인들이 주식 순매수 전환하면서 막판에 달러 매도 수요가 몰린 가운데 달러 사자가 일시적으로 즉 그 비드가 일시적으로 비면서 1191원 선까지 급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기 시장에서 환율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로는 5원 90전 상승한 1197원에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계속 강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환율은 119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21포인트 상승한 96.29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서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 398원 30전에 추정 호가됐는데요. 최근 1결 스왑포인트가 플러스 65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종가였던 1191원 10전 대비로는 약 6원 5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성명을 내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남아있는 미국인들은 즉각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그런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 1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CNBC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놀랐다라면서 오는 7월까지 기준금리를 1.00%포인트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도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 동향 그리고 글로벌 달러 강세 등에 주목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190원 중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200원 선 안 넘을 거로 보시네요. 예상 환율 밴드 잡아주세요. 네, 아무래도 1200원 상단이라는 인식이 현재 강하게 있고요. 또 1200원 선 부근부터는 수출업체의 내구 물량 등이 나오면서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1190원 중반대에서 환율은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94원에서 1200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환시도 거래가 얇군요. 호가가 좀 비어서 어제 급하게 좀 하락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제자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 아스테린베스트의 이주환 연구원이었습니다.